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중장년층에게도 다시 피어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58살, 재혼을 포기한 남자는 홋카이도 여행 중 미끄러져 다리를 다칩니다. 그 순간 뜻밖에도 한 일본 여성이 그를 도와주며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후 둘 사이엔 무엇이 오갔을까요? 재혼에 상처 입은 한국 남성과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일본 여성의 예상방 로맨스, 그들의 따뜻한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름 없는 오후, 남자는 인천공항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엔 따뜻한 커피가 있었지만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여권은 손에 쥐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외로움이 그 얼굴에 번지고 있었다. 올해로 58, 자신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들은 다들 가정을 이루고 손자 이야기를 하는 나이.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도 다시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했지만 그에게 사랑은 한때였고 결혼은 지나간 일이었다. 서너 번의 결혼 시도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계산부터 하는 관계들. 집은 누구 명의예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녀들은 사람보다 상대 조건을 더 중시했다는 것.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말이 두려워졌다. 관계라는 건 다시 상처받기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 조용히 혼자 살아가기로. 그렇게 그는 조용히 재혼을 포기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SNS도 꺼두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그냥 한 사람의 여행자가 되고 싶었다. 그곳은 일본 홋카이도였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설원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마을들을 찍어보았다. 오타루, 삿포로, BA, 아사히카와 어느 도시든 좋았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곳이면 되었다. 하얀 눈과 온천, 그리고 낯선 거리,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무언가를 잊고 싶었다. 어쩌면 무언가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평범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30대 중반까지는 회사 일과 현장 관리에 치여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자수성가형 인생,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었다. 정직과 책임감을 신념처럼 붙들고 살았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그는 일터에 나갔다. 첫 번째 결혼은 30 초반이었다. 그녀와는 맞벌이 부부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여유가 없었다.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잃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혼했다. 헤어질 때는 싸움도 없었지만 진한 아쉬움도 없었다. 사랑이 아닌 습관으로 살던 결혼이었다. 두 번째 시도는 40을 넘긴 나이에 찾아왔다. 그때는 정말 외로웠다. 어딘가 의지할 사람,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차가웠다. 여자는 그가 가진 재산을 따졌고 그의 부모 형제 관계까지 깊게 들여다봤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다며 몇 달 뒤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적인 일이었나. 그는 점점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만남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졌다. 몇 번의 소개팅, 지인의 권유, 다 모두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모든 과정이 지치고 허무했다. 마음은 점점 다쳐갔고 자신이 더는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드는 게 미안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번엔 사람도 없이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익숙한 도시, 익숙한 얼굴, 익숙한 언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혼자만의 일본 여행, 그 중에서도 조용한 겨울의 홋카이도였다.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들, 눈으로 뒤덮인 골목들, 그저 낯선 공기에 숨을 쉬고 싶었다. 홋카이도의 오타루 운하, 그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왼쪽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다치셨나요? 한국어였다. 약간의 억양이 섞인 그러나 분명한 한국말. 놀란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여성은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사코, 나이는 40,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출신으로 현재는 삿포로에 거주 중이었다. 지금은 현지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끔은 관광 안내 자원봉사도 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대학 시절부터 한국어를 혼자 공부해왔다는 그녀. 그녀의 방 안에는 한국 드라마 DVD와 한국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엔 사랑은 느리게 오는 것이라는 한국어 문장이 작은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그 말처럼 그녀는 조심스럽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망했지만
그녀가 근처 병원까지 함께 가줬고 의료진과 통역을 해주며 병원 등록부터 진료까지 꼼꼼히 챙겨주었다. 심지어 처방전을 사러 약국까지 함께 가주고 숙소까지 부축하며 데려다 줬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외국에서 다치면 많이 불안하시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서요. 그 후 며칠간 그녀는 꾸준히 안부를 확인했고 그는 그 따뜻함에 점점 경계를 풀었다. 둘은 매일 저녁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로 이어졌다. 아사코는 응답하라 1988을 좋아했고 그 드라마에서 보여준 가족애와 이웃 간의 정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눈이 와도 마음은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말로 참 예쁘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천천히 그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여행 일정을 연장했다. 원래는 사흘만 있으려던 계획이었지만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 있고 싶었다. 무엇보다 아사코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와 함께 걷는 홋카이도의 거리, 눈 쌓인 골목, 저녁이 되면 조용한 온천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다. 가끔은 그녀가 도시락을 싸와 운하 옆 벤치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의 과거, 가족, 실패한 결혼, 그리고 외로움까지 어떤 것도 비웃지 않았고 눈을 맞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처음 뵈었을 땐 얼굴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찔렀다. 마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그녀는 단숨에 꿰뚫은 듯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이어서 말했다. 그게 제 인생의 표정인 것 같았죠.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머금었지만 눈동자엔 슬픔이 비쳤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는 건 이렇게 조용한 안정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 며칠 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발목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숙소 예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만나 편안함을 느끼고 이토록 따뜻한 시선을 받는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날 아침 조용히 작은 보온 도시락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정성껏 만든 오니기리 2개, 미소 된장국, 따뜻한 차 한 병이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엔 짧지만 정성스러운 손편지도 있었다. 당신 덕분에 이 겨울이 참 따뜻했어요. 몸 조심히 가세요. 그는 그 도시락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엔 아쉬움과 무언의 감정이 가득했다. 도착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 말에 그는 멈칫했다.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한국에 와본 적 있나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혼자 서울에 여행 간 적 있어요. 다음엔 같이 가고 싶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녀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김치찌개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아사코와의 인연은 꿈처럼 아름다웠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며 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홋카이도에 머물러 있었다. 연락은 꾸준히 주고받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짙어졌다. 서로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한없이 멀게 느껴지는 물리적 거리와 국적, 문화의 차이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벽이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또 말들이 많았다. 일본 여자랑? 말도 안 돼. 결혼은 현실이야. 감정으론 못 버텨. 언어 문제는 어쩔 거야. 너무 멀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현실을 말했지만 정작 그의 감정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 나이에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 다시 놓치면 다음은 없을 것 같은 불안함. 며칠 동안 연락을 뜸하게 했고 그녀는 그 빈 공백을 감지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저녁, 그녀가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다. 화면 속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엔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불안이 잠시 잦아들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몇 달 뒤 아사코는 짐을 정리해 한국에서 2달간 머물기로 했다. 비자 문제로 길게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결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싱크대 옆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녹차와 작은 전기포트,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 한 권이 놓였다. 그들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따뜻했다. 매주 주말이면 같이 마트에 가고 새로운 식재료를 사며 요리를 배워갔다. 아사코는 김치찌개에 도전했고 그는 오코노미야키를 처음 맛봤다. 서툰 발음으로 서로의 언어를 따라하며 웃음 짓는 모습은 마치 연인보다는 소년과 소녀 같았다. 퇴근 후엔 한강을 걷기도 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한국에 와줘서 고마운 날이에요. 그는 문득 깨달았다. 처음엔 재혼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그 포기가 너무 성급했음을 인정했다. 다시 사랑을 믿게 될 줄 몰랐고 누군가와 이렇게 따뜻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였다. 조건도, 국적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있을 때 조용히 마음을 데워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감은 그녀와의 일상에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두 사람은 조촐한 가족들만의 모임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예식장은 따로 없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 카페를 빌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햇살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마당에 하얀 꽃과 작은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미소가 가득한 자리였다. 그녀는 연습했던 한국어로 편지를 읽었다. 중간중간 더듬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어와 드라마가 좋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처음 만났던 눈 덮인 거리, 그녀가 내밀었던 핫팩, 카페에서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손등 위에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식이 끝난 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인생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이면 그녀가 내린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로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없이 통했다. 그는 느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웃고 같이 밥을 먹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잡아주는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닳지 않으며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 다시 웃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인연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